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생 경제와 재정 파탄의 주범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물가 안정, 가계부채 비율 감소, 소득지표 개선과 출생률 반등을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0%대로 떨어진 경제성장률 전망과 10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초래한 장본인이 어쩌면 그런 낯두꺼운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물가는 안정된 것이 아니라 오른 채로 굳어진 것입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소득지표는 고소득 가구의 소득 점유율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아닙니다. 가계부채 비율 역시 약관대출을 가계부채에서 제외하는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 효과일 뿐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상승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의 실상을 말해줍니다. 지난해에 반등한 출생률도 정부 정책의 효과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결혼과 출산이 다시 이루어진 탓입니다. 내란으로 장기화된 내수 침체의 활로를 뚫어야 합니다. 12조 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그 발행 규모를 더 키워서 시장과 골목에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의 성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추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8개 법안에 대한 제2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내란 종식에 기여할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코리아 부스트업에 시발이 될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또 고교 무상교육법, 초중등 교육법이 제2표결 절차를 밟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국가범죄 특례법, 또 2인체제 방통위를 정상화할 방통위법, 방송법도 처리합니다. 내란 극복과 민주회복을 위한 법안이자 국민의 염원이 담긴 민생회복 법안입니다. 또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 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은행법은 예금, 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해서 은행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민주당과 은행연합회가 사실상 합의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하고 있어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끝내 좌절되었고 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근로시간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소관이 정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입니다. 모두 국민의힘이 그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법안을 처리할래야 처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으로 법안 심사에 물꼬를 트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0834 전화번호를 쓰는 분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30대 중반 젊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초등학생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있어요. 둘째를 낳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겨우 없는 돈 끌어모아서 마련한 15평짜리 빌라가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불법 건축물 딱지가 붙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금리가 훨씬 높은 이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서 매달 100만 원씩의 빚을 갚고 있습니다. 또 매년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도 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에 한시적으로 이런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성화 제도가 시행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거나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이 위법 건축물인지 어쩐지 알지 못해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전국에 76만 7천여 개 중에 49만여 개가 양성화되었고 나머지 약 27만여 채는 여전히 불법 건축물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법 건축물로 적발되어도 그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했거나 건축한 건축주가 책임을 맡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반 면적을 원상 복구하려고 해도 건축법상의 안전상의 규제 때문에 아예 손을 댈 수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자는 법안이 다수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을 고의로 위반해서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이익을 취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의의 피해자만큼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민주당도 앞장서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